네, 다음은 세명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센터 전문위원이신 조성범 교수님께서 학생 경험에서 살펴본 비교과 교육과정의 성과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명대 비교과 통합관리센터 조성범입니다. 저는 좀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제 발표를 들으실 때 좀 더 포커싱해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이렇게 좀 교과 수업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기만 해도 대학에서는 운영하기가 버거운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가끔씩 이런 아마 총장님이라든지 혹은 대학의 이런 그 높으신 분들께서 한번 물어보잖아요. 우리 대학의 대표 비교과 프로그램 뭡니까? 그래서 수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앞서 뭐 배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뭐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제 이제 발표 자료와 이제 발표 내용과 가장 좀 부합한데요. 공급자,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란 대학이나 뭐 교수자, 뭐 직원, 그들의 시선이 아닌 교육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비교과 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다 보니 진짜 수동적으로 비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좀 단순히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해서 인게이지먼트까지 가게 할 수 없을까라는 것이 좀 발표를 하면서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서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비교과인가? 우리가 어떤 학점, 교과 교육 과정에 대한 학점을 갖고는 이제 학생의 대학 경험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결국 학점의 시대에서 학습 경험의 시대로 가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의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수업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이 수업만으로는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또 대학의 경험 중에 다양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결국 대학 경험을 더 풍성하게 해주면서 이것이 학생의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학생 성공, 우리가 뭐 요즘 많이 트렌드가 되면서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뭐 연구했던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미국 대학 맥락에서는 뭐 스라이빙이라는 개념으로서 학생 성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하면은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공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과정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좋은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퍼포먼스만 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 과정 동안에 풍부하게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또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학생들 입장에서의 학생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명대가 학생 경험 중심 교육 대학이라고 말하는 것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학생 경험 중심을 좀 세상에 펼치도록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참 역량 기반의 그 학생 경험 중심 교육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1학년 때부터 2, 3학년, 4학년까지 이렇게 참 경험 교육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5개 핵심 역량은 뭐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교과 교육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역량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유형에는 뭐 학습, 취창업, 글로벌, 독서, 봉사 상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 1학기 기준으로 저희가 역량별로 비교과 프로그램 여기에는 학생들 동아리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실제 운영한 프로그램 개수는 총 113개였는데요. 그럼 이 수많은 비교과 중에서 우리 대학을 좀 대표하는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을까? 저희가 일단은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좀 교육 비전을 좀 고려해서 참 역량별로 하나씩을 좀 선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다 좀 공정한 그 선정을 위해서 정량,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량 평가 같은 경우는 그 앞서 그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비교과 통합 관리제 그걸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지표 또 그리고 학생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만족도 또 운영자의 자체 평가 점수 같은 것을 이제 정량 지표로 활용했고 정상 평가는 또 저희 이제 대학 혁신 본부 내에서 이 비교과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 학과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학 전체 구성원을 위한 대학 전체 학생들을 위한 대학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학생이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 활동성을 지향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총 역량별로 5개 프로그램이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C 역량에서는 세명 진로 페스티벌, 이거는 진로 탐색을 위해서 현장 참여형 부스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요. 거기서 학생들이 각종 특강을 듣고 자기 이해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 체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도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H 역량 나눔 배려에는 그 참 마음 지원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멘토-멘티 기반의 또래 상담이고요. 그래서 고학년 학생이 이렇게 멘토가 돼서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있었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교우와의 관계, 교수 관계, 여러 가지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선배로서 이렇게 멘토링을 해줬고요. A 역량과 관련해서는 실용 영어 캠프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방학 동안에 3주 단기 토익 스피킹 특강하는 학습이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리포스트 테스트 기반의 성적 향상 관리를 계속했었고 또 수준별로 학습을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강사들이 또 중간중간에 피드백도 해주면서 학생들의 몰입을 이렇게 가져갔고요. R 역량과 관련해서는 참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참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대학 간 연합하는 팀 프로젝트입니다. 3명대를 포함해서 한 3, 4개 대학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이제 방법론으로는 디자인 사고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 함양을 목표로 두고 있고 특히 이런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공 능력 관련해서는 학습법 특강인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법을 이렇게 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특강인데 여기에 가장 큰 또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이 특강 강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 학생들의 공부법 같은 것을 학생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FGI를 통해서 왜 참여하게 됐고 거기서 학생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저희가 FGI를 통해서 했고 시간 관계상 연구 결과 종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 이제 계기 동기는 많은 대학이 그렇겠지만은 저희가 위세 공명 포인트라고 해서 비교과에 참여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게 돼 있거든요. 비교과에 참여할수록 이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적 동기로서 강력한 참여 동기로 작용을 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어떤 진로 탐색이나 나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하니까 대학생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비교과를 참여하는 학생들 있었고 참 마음 지원단이라든지 또 이제 학습법 특강처럼 어떤 멘토로 참여하는 경우는 굉장히 학생들이 내가 예전에는 멘티로 참여했었는데 내가 그에서 받은 이런 감사한 마음들이 많아서 이제는 내가 멘토로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좀 베풀고 싶다라는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주로 학생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배운 것을 실제 다른 장면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것. 그리고 또 한번 나의 성격이 어떻고 내 진로가 뭐였는지를 한번 자기 성찰, 자기의 이런 기존의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학습 환경에 있다 보니 동료 학생 혹은 내 후배로부터도 더 지적 자극이 되는 것이 학생들이 경험했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동료, 선후배 간의 지식과 이제 경험이 교류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달라진 점이 결국 나는 누구였다. 나의 강점과 장점은 이러였다. 나의 단점은 이러였다. 자기 이해를 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특히 내가 아니라 너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 지향적 태도를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토익이라든지 어떤 학습법 특강을 발표해 보면서 자신감과 학습 동기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대학 생활에 조금 더 적응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또 소속감도 증진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이 시사점입니다. 어, 비교과 교육 과정에 대한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 좀 이게 제가 생각이 난 건데요. 컴플레멘테이션이랑 컴펜세이션 이거는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 방과 활동 교육을 이렇게 개념할 때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정규 수업의 하나의 보충제로서 혹은 보상제로서 하고 있는 것이 방과 활동인데 저는 이게 보니까 어떤 교과 교육 과정과 비교과 교육 과정의 관계가 좀 이렇지 않나 좀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수많은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 자신의 특성, 뭐 성격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상황, 내 학과가 무엇이고 지금 내 현재 어떤 여건에 있는 것에 따라서 비교과 프로그램 혹은 비교과 교육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경험의 폭과 성취의 정도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교육 과정도 결국 하나의 교과 교육 과정의 보완제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어떤 교과 교육 과정에서는 충분한 내가 대학 경험을 못했으면은 그 자체로서도 대학 교육에 충분히 의미를 주고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촉매제로서도 비교과 교육 과정이 존재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만으로도 충분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서 비교과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지점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운영자 된 입장으로서 학생들이 참석해서 어떻게 참여로 가는지 과정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많은 대학이 학생들의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시키려고 이런 비교과 교육 과정 자체를 졸업 요건이라든지 장학금 정책을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정말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동기가 인센티브처럼 돼버려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연구 결과, FGI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은 물론 이제 외제적 동기에 의해서 참여했지만은 본질적으로 그 성장의 욕구가 있거든요. 난 이런 걸 하고 싶다. 난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성취하고 싶다라는 성장의 욕구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목적과 학생 개인의 성장의 욕구가 이렇게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그리고 개인이나 또 관계적 측면에서 내 유의미한 학습을 했을 때 학생들이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기획자와 운영자들이 학생들의 이런 유의미한 학습 과정을 끊임없이 좀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피드백은 이제 뭐냐면은 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계속 이제 운영자들이 모니터링하면서 너는 지금 어떤 점에서 이렇게 진보하고 있고 그래서 너의 어떤 특정 강점과 장점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너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미래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활동들이 더 필요해라고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드백의 예시가 또 학습업 특강 그의 예시가 있는데 이게 성적 우수 학생들의 공부 비법을 전하는 특강이었는데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 보는 것이 다 이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자 담당자 보니까요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이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렇게 그 운영자가 학생들이 만든 그 발표 자료, 특강 자료를 직접 봐서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스피치하는 능력 혹은 그 발표에 대한 포즈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피드백을 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학생들이 그 온라인 시대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충분히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예시인데요. 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연합 프로젝트잖아요. 팀 프로젝트인데 처음에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학생들이 한 공간에 물리적 공간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어떤 줌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몰입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운영자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은 계속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하나의 인클루전 할 수 있게 또 여기에서 또 하나의 팀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계속 어떤 소포 같은 것도 보내고 이 프로그램 북도 보내서 미리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인게이지먼트하고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커뮤니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밑단계에서 인클루전하고 세이프티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점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을 좀 이게 공유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 가장 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결국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가 항상 이슈인데요.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고 싶은데 사실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교육의 질을 매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데 결국 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이 어떤 지점에서 배우고 학습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규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육적 투자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좀 이게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시그니처 프로그램 또 대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성과와 질 관리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운영자가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같이 연구도 하는 사전 사후 검증이라든지 학생 참여 관찰, 인터뷰 등 그리고 아까 피드백 주는 것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자들의 헌신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이제 조직학에서는 조직 공정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운영자들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이런 교육적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비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대학이 조직이 혁신하는 것을 좀 바라는 것이 제 발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